네, 신박세상 신세돈 명예교수 박상인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이 부동산 이슈 정부에서 막 던지는 안건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책 22번 나왔죠. 그것도 갑자기 그린벨트 얘기 나왔죠. 그러더니 갑자기 수도 이전 얘기 나왔죠. 막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던져보는 듯한 느낌을 들거든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박상인 교수.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요. 제가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핀셋 규제하겠다고 할 때부터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요즘 어떤 분은 그 두더지 잡는 정책이다. 뭐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던지고 그리고 그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또 난리 나면 또 던지고 그리고 또 부작용 나면 또 던지고 그러는 이게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뭐 정책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바뀌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평가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국민들 원성들을 막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정책들을 던지고 있는 건지 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다시 한번 그동안 22번이나 내놓은 정책들 그리고 정책들의 효과 유인체계가 사실 바뀌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교수님이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결국은 세금 문제 다뤄야 된다 하셨잖아요. 다주택자들을 위한.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 많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세요? 문제는 이게 어떤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가 적정세율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저는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강한 세금이 항상 좋은 정책이냐? 아닙니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우리가 집값을 잡는다. 더더구나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책 목표가 되면서부터 지금 생긴 문제고요. 불로소득,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도 포함해서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최소한 근로소득 이상의 세율, 최소한 근로소득의 세율을 내게 하자.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유인을 많이 줄이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 보유세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조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최적화된 조합일까라는 식의 접근을 하자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주택, 3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같이 적용이 되더라도 2주택, 3주택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취득세를 2주택자, 3주택자는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또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강남에서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너무 높아지면은 사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유세를 못 내면 집을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잔인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은 이 정부의 부동산 방향 정책? 그 다주택자도 그 직장 없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것 때문에 직장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주택자는 무슨 세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는 박 교수님하고 동의를 하는 게 1주택자가 됐든 100주택자가 됐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물여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9억 한도 내에서 또 선거만 있으면 그걸 또 12억으로 또 선거가 있으면 16억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천정을 올려준다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빨리 이걸 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양도소득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세 특혜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하는 게 이번에 23번에서 나왔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표 떨어지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못 건드리면서 계속해서 건드리는 신용하면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양주택자, 3주택자도 절구통에 놓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절구통에 놓고 호박을 절구 치는 거와 똑같다. 갈 데 없이 이렇게 사람은 저는 이번 토요일 날 내일인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불만을 표현할 것이라고 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있어요? 있어요. 어디 가세요? 네,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그 주택을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은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에게도 물려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반발이 커서 못 건드리는 것이다. 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표시했어요. 집값이 올라서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또 어젠가요? 결국 유동성 자금 때문에 유동성 과잉 때문에 부동산 급등한 거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유동성 문제는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집값 잡을 자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못하니까 핑계대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지 않고 집값 잡는다는 식의 집권 초기처럼 집값을 돌려놓겠다.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집값 문제에 접근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리고 공업적 면에서 보면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인 지원을 해서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거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정책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금융 규제들을 통해서 거래가 못 일어나게 하는 식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거래를 막아서 거래가 안 일어나서 집값이 안 오르게 하겠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되고도 하수 같은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 정부가 시작한 것이 바로 금융 거래를 묶는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문제들이 꼬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이 많은 실타래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지금 불안해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또 투기적인 수요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식의 세제 그리고 공급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그렇죠. 투기만 늘려주는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만약에 제가 교통부 장관이 되면 집권하는 그날 앞으로 단계적으로 주택 소유에 따라서 생기는 그 가격 인상분 양도소득은 점차 현실화하겠다. 네. 당장은 못 올리지만은 앞으로 내 임기 5년 동안에 꾸준히 그 세율을 올려서 5년쯤 지나면은 주택 가격 올라봤자 이자 빼면 나한테 남는 것도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심어주겠다라고만 해버리면 저는 주택 가격에 대한 투기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공급을 계속해서 앞으로 하는 그 두 가지 축만 계속해서 가주면 되는데 이게 못했던 것이 좀 아쉽죠. 제가 한 가지만 의아스럽고 또 꼭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 이익들을 환수하게 되면은 그 구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국토부가 법도 아니고 국토부용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광역 단위로 풀어줘서 서울시에 낙후된 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서 인프라를 깔고 해서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재원들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은요.
보면요. 재개발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의 경우에는 100% 공공주택과 임대주택과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쓰겠다. 그게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쓰겠다. 이렇게 해서 딱 법으로 묶어버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서 재개발하면 환수되는 비용이 훨씬 많은데 그걸 지금 강남에서밖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네. 그걸 서울시 다른 지역에 쓸 수 있게 국토부에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줘요. 좀 그거라도 풀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손쉬운 것들을 안 하면서 굳이 왜 저렇게 어려운 것들 자꾸 가지고서 들쑤시고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대안들을 좀 많이 내놔달라 두 분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온 게 이제 그린벨트 얘기였는데 그건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예요. 일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궁금해요. 신 교수님은? 저는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는 전 논란을 100년 해도 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다. 국가 행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결단의 문제인데 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왕정이 아니면 세종대왕이 아니시면 저는 못 갈 거다. 정치적으로 너무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이 딱 갈릴 거다. 가자는 사람, 지방에 있는 특히 세종시 부근에 있는 사람은 적극 가자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그러지 않은 쪽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국론이 딱 저는 갈릴 거라고 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못 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하는 거 찬성합니다.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정말 대개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갑자기 부동산 서울 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도 이전을 위해서 사실 총리들이 국민총리나 그렇죠.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정략이라고 당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 이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꽃놀이패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될 일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한번 그 난리를 치고 뭐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안 될 거 알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추락을 막고 팽팽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한국 경제 문제라든지 불평등 심화 문제, 격차 문제 이런 것들 정말 경제사회 문제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도 이전 블랙홀로 돌려버리겠다. 정치적으로 당장의 집권 세력들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겐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치의 목적이 뭔가요? 저는 그거 되묻고 싶고요. 현안을 묻어버리고 현안이 이렇게 많고 정말 다뤄야 될 일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돌려서 돕고 넘어가겠다? 이게 정치하는 목적인가? 정치 들어오면서 그러시려고 정치하셨나? 한번 김태령 원내대표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이제 세종시라는 게 이렇게 발전도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 옮기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런 제안이 나온다고 해서 세종시가 집값이 오르거나 이제 이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땅 가진 분들은 좋았지만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세종시가 정말 미친 듯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먼 나라의 국가 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후년에 있을 선거, 그 다음에 있을 총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표를 잃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뒤집어 입을 수 있는 난 꽃놀이패라겠는데 난 꽃놀이패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추락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국론을 아주 정확하게 반반으로 가를 수 있는 아주 기묘한 그 표가 바로 이 표다고 생각을 하고 끄집어낸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야당 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깊은 그 사람들의 계략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휩쓸려 가는 것 같아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여권에서는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 다음번 대선 공약으로 각 당이 준비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민주당도 국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당에서 갑자기 수도 이전을 하자고 해서 특위를 만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코로나19 대응뿐만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정말 큰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불평등 문제는 더 심화되고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디지털 뉴딜 같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여야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여야 다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나가야 할 방향이니 다음 대선 때라든지 정책적 과제로 가져가야지 지금 이렇게 던지는 걸로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수도 이전 이야기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실에서 교수님이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20명 중에 저만 손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니네 집 땅 있냐고 그쪽에.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너무 서울이 과밀하고 힘드니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다면 사실 될 수도 있는 문제 였는데 그 20년인가 10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세종시를 주말에 가보면 네. 완전히 그냥 다른 세상이 완전히 뭐 사람도 없어요. 거기 그 사람들이 다 그 서울에 집을 가지고서 다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부가 진짜 세종시로 그 수도를 옮기고 싶으시면 현재 공무원들 가족을 서울서 집 다 팔고 세종으로 내려가라. 너희들 그것 때문에 아파트까지 하나씩 다 받았지 않냐. 그것도 네.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러니까 세종시가 그 행정도시로 바꾸면서 지금 도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바로 또 세종시에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종시 이전이라는 걸 띄운다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다. 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로 오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리고 왜 정부 비판하는 두 분만 모셨냐고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이 경제 문제를 자꾸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마 두 분이 오늘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두 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네.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가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네. 전 혼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인 교수, 신세동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경제 이슈들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작진들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은 좀 그쳤어요. 이번 주말에는 좀 햇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